안녕하십니까. 편안하게 대화를 잘 하는 요령 12가지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항상 보면은 이 세상살이에서는 매일 어떻든 좋든 나쁘든 간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?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고 사람과 헤어짐으로부터 모든 게 끝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편안하게 대화를 잘 해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은 참으로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편안하게 대화를 잘 하는 요령 12가지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는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자는 것입니다.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자. 이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.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소개해 줄 때 그 첫 인상은 두고두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인상, 그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들, 이런 것들은 그 핵심 부분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말하면은 대화를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. 왜냐하면 그 소개를 통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떤 분야라든지 어떤 대화 상대로서의 그런 가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면인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,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간결하고 정확한 손 동작을 개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. 간결하고 정확한 손 동작을 개발하자 이런다. 우리가 기보거나 반가운 일을 때 어이 막 이렇게 이게 좀 좋다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이렇게 이런 것들 손 동작 좀 적극적으로 힘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기억하자 한다. 참 이게 사실은 상대방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름을 오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그 상대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인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지금은 5G 시대라 그러니까 그 앞에도 인터넷이나 사자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종 보면은 어떤 자료를 찾거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이름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잘 기억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또 예의 중에 아주 중요한 예의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면 누가 상대방 소개를 할 때는 소개하는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그때 아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주목을 해서 어떤 특징과 이름과 인과를 연관시켜서 어떤 연상관계에서 기록을 하고, 제가 봤을 때는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로 메모를 한다든지 저녁 때 돌아갔을 때는 한 번 더 이름과 연락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누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. 누구누구 반갑습니다. 오래간만입니다.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과 말을 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자. 우리는 눈을 마주 안 치는 경우는 되게 어떻습니까? 내가 숨긴 게 있다든지,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, 이럴 때 보면 눈을 자주 마주 안 치려고 그러죠. 이게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심을 보려고 그러는 상대방의 말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보다 더 진실되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,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늘 이런 태도를 지니자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항상 도움되는 말을
하자. 상대방이 도움되는 말을 하자.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도움되는 말을 하자. 상대방이 관심을 늘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자. 상대방의 어떤 관심이 뭔가,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. 이런 얘기고,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도와주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생각이 가 있다면은 상대방도 보다 더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.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, 적극적인 말을 하자. 긍정적인 말을 하자. 누구를 뭐 비난한다든지, 비평한다든지,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삼가하고, 일하고, 생활하고, 이런 걸 가운데서 얻는 즐거움을 서로 나누면서, 서로 하는 일 가운데서 즐거웠던 일, 이런 거, 이제, 그리고 또 뭘 해보면은 좋을 거다는 건 희망적인 일.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밝은 면을 보는 그런 어떤 안목. 이런 것들이 그 대화에서 있을 때는 보다 더 밝고 그 대화 자체가 우리가 훨씬 더 생산적인 그런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는 이런 그런 측면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신중하게 말하면은 신중하게 듣자. 우리가 보통 경청이라고 해요. 경청.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딴전을 핀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보잖아요. 이게. 응? 이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구나. 깊이 있게 이렇게 안 듣는구나. 응? 이렇게 경청을 안 하는구나. 그러면 어떻습니까? 말을 하면서 좀 불편해지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예의에도 어긋나고 그런 거 안 좋다. 그리고 상대방을 도우려는 태도로 대화하자.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게 좀 도와줄 거냐, 좀 도와달라 이렇게 참 말이 쉽게 나오는데 상대방을 도울 일에 대해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인 이상 서로 가까이 지내고 이러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나 이제.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 내가 먼저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거리감이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얘기 나오면 잘 안 도와주려고 그러지. 상당히 친한 어떤 사이가 됐을 때는 모르는데 그냥 얼마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몇 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다. 그러나 특히 가운데 돈 얘기하면 더 안 좋고 그 이외에도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느냐.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. 서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 하는 일이라는 거 봤을 때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. 상대방이 질문을 한다고 돼서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성질 급하게 내가 이런 거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. 대부분은 몇 번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걸 거절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싫어져서 그다음부터 만나는 것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상대방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. 이건 이제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봤을 때에 중요한 일을 하는 당사자라는 걸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좀 더 자긍심이라는 이런 게 더 커지겠죠. 친구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.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. 이렇게 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확신을 주자. 이런 겁니다. 이제 또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. 이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 제대로 듣고 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가 될 사람이구나.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. 근데 잘못하면
오해를 하기 쉬운데 오해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 속 상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게 힘 빠지고 느낌이 안 좋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대화가 안 되죠. 그 대화는 뭐냐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만은 거의 완전히 이 진짜 절친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을 때만 편안한 대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자꾸 이제 남남으로 이렇게 자꾸 청분리가 일하는 거죠. 그러면은 그게 솔직한 대화가 되지 않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.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회의나 약속 시간은 꼭 지키자. 회의나 어떤 만난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했을 때는 이게 흔히 말할 때는 시간 지키는 건 뭐 돈이 드는 거 아니지 않냐 하는데 특별하게 뭐 교통이 많이 밀려서 뭐 그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내가 몇 분 정도 늦어질 것 같다. 이렇게 좀 양해해달라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, 그래서 지각을 자주 한 사람은 뭐냐면, 이거 그런 뜻은 어떠냐면, 이 일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. 중요한 일이라면 오히려 좀 일찍 가서 대기하는 게 맞는 건데, 지각을 하고 늦게 가서도 어떻게 보면 뭐 늦었다고 사과도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좀 상대방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자. 다른 사람의 입장.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받아서 이렇게 논리로 따지는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있었겠구나. 이런 입장이구나. 내 입장과 다른 어떤 이런 입장이구나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이게 참으로 이해하는데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다 말이죠. 그래서 잘 경청을 하고 상대방을 잘 말하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할 때 편안하게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또 편안한 대화를 자주 나누면은 보다 더 이제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먼저 편안하게 대화를 잘 하는 요령 12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경우는 잘 안 되는 부분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이제 습관적으로 잘 되게 하는 방법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다음 습관화되도록 하는 겁니다. 습관화되고 나면은 상대방이 뭐 이 사람이 훈련을 해서 그런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그런지 뭐 그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지 그런 것까지는 뭐 상대방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지. 지금 맞닥뜨려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봤을 때는 자기한테 좀 부족한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